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휴림 로봇. 아직 제가 매수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남겨보는데, 앞전에도 이 휴림 로봇은 저에게 정말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가 그렇더라고요. 수익을 줬던 놈이 또 수익을 줘요. 그리고 이제 소강 상태도 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할지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휴림 로봇 이대로 끝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다음 파동이 존재하고 있다.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좀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앞전의 상승 같은 큰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휴림 로봇 현재 상태를 보자고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이후에 현재는 소강 상태죠. 특히 이 강한 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투심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키려면 필요한 게 시간인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과 같은 횡보성 조정이죠. 자, 그렇다고 이 횡보가 계속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횡보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란 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횡보가 나오는 그 구간에 이 박스의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세력들의 움직임, 주포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투매가 나오면서 일단 팔 사람들은 다 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를 그리는데 이 박스의 특징이 뭡니까? 일정한 가격대에 오면은 강한 수급이 붙죠. 즉 강한 아랫꼬리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즉 이 휴림 로봇이 이 가격에 오면 이 가격 이하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매수세죠, 매수세.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시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로봇주들은 다시 폭등을 할 수 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 보시면 일단 이동평균선이 꺾였죠. 그때는 이렇게 과매도, 훅 떨어지는 매도 있죠. 그럼 과매도 구간에서만 일단 야금야금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시기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주가가 올랐죠. 오르지만 어디서 저항을 봤어요? 이 21동 평균선이 저항을 받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중장기적 이평선들이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보면서 올라옵니다. 지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자, 보통 이 방향에 대한 전환의 트리거가 나오려고 하면, 그럼 어떤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든 아니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든 지지점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62동 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 21동 평균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어느 구간에서는 결국 이 수렴을 할 겁니다. 그때 이평 지지든 가격 지지든 받고 돌파를 하는 그 순간이 이제 상승에 대한 전환, 트리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처럼 급하게 상승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으면 아래에서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다시 안착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세력들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휴림 로봇 자체는 이 12세력들이 제대로 해먹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그들이 과연 여기서 물량을 다 던졌다고 해서, 왜냐면 이때 문제가 됐던 게 12 물량이잖아요. 10배를 해먹은 거예요, 10배를. 이 물량을 확 던졌다고 해서 얘네들이 과연 끝을 내냐? 아닙니다. 자, 제가 10배 이야기를 했죠. 자금이 10배 가는 겁니다. 10배가. 그럼 이제 자금력, 유동성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롤링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투매를 발생시키면서 수익 확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금들을 이용해서 이 일정한 가격대에서 다시 재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이런 강한 꼬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즉 다음 방향성을 위해서 설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데 기간이 한 2, 3개월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더 크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걸려요. 그럼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이동평균선도 올라왔다. 나름 저점을 잡을 거고, 말씀드린 이 수렴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또 뭐를 만듭니까?
호재를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때도 호재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던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심어줄 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기존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던 아니면 이제 신규 매수를 저처럼 고려를 하고 계시던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도 이 주포들의 관점에서 똑같이 거래를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훅 떨어질 때 야금야금 우리도 매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21 이동평균선 이하에서는요. 저는 매집을 해갈 건데 제가 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아마 투경이 풀려서 한 번은 올려칠 수도 있는데 절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로는 추격을 하지 마세요. 21선 이하에서는 훅 빠질 때만 매집을 한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다 말씀드린 대로 수렴을 한다고 했죠. 그때 이제 아마 호재를 준비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매수를 하자고 할 겁니다. 일단 그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 자주 말씀드리죠. 이건 똑같은 애들이 지금 똑같이 롤링하는 거라서 신풍지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급등을 만들고 급락을 만든 뒤에 일정 부분 비추세를 만든 뒤에 말씀드렸죠. 이 아래에서 계속 똑같아요. 차트가. 이 아래에서 야금야금 꼬리를 달잖아요. 그리고 십자봉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단기동평균선 타고 22동평균선을 올라타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고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그 파동까지 만들러 갈 거예요. 이 엄청난 과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물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훅 또 던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로봇이라는 재료가 버블의 지금 핵심이잖아요. 사실 버블의 핵심. 근데 이게 이 1차 파동만 나오고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재료를 분명 다시 한번 활용을 할 거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매집을 해갈 건데 저랑 함께하고 제 문자를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즉 제가 이 흐름 로봇 매집을 할 때마다 문자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 흐름을 계속 영상으로 제가 찍어 올려드릴 거예요. 왜? 지금 이 채널은 제 매매 일지 같은 채널이니까. 아시겠죠? 같이 하실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말 채널에 올려드린 많은 종목들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죠. 제가 어떤 방법론으로 수익을 냈는지 한번 차트 보고 가시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점 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오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펜오션이란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펜오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기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펜오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가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야 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펜오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펜오션 어때요? 장기 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
페노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부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막상 또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맥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 좋은 맥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이 페노션 1만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터치를 하고 제가 말한 강력한 시세가 나올 때, 또 그 과열이 나올 때 거기서는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페노션 특이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에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